마음이 가는 카드 하나 골라주세요. 끌리는 게 두 개라면 그건 서로 이어진 흐름일 수 있어서 둘 다 보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이 조금 어렵다 싶은 분들은요, 소품으로 마음 가는 쪽을 선택해 주세요. 1번 고르신 분들 기다리던 답이 옵니다. 처음부터 크게 오진 않을 수 있어요. 문자 한 줄, 카톡 하나, 부재중 전화, 메일 제목 누가 지나가듯 전해주는 말로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짧은 연락 때문에 1번 분들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 문제도 다시 보고, 돈 문제도 다시 보고, 미뤄진 결과도 다시 보게 돼요. 이건 그냥 좋은 일이 생긴다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고, 통장 앱을 열어보게 되고,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고, 예전에 멈췄던 사람과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시기예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이 다음 풀이 이어가는데 큰 힘이 돼요. 1번 소품은 칠성천고패예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오래 기다린 답이 언제 오는지 마음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8월에는 연락이 먼저 오고 9월에는 돈이나 결과가 따라 붙습니다. 1번 분들은 이미 오래 기다렸어요. 사람 연락일 수도 있고, 면접 결과일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오는 날짜일 수도 있고, 가족한테 들어야 할 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확인했죠. 문자 한 보고, 메일 한 보고, 통장 알림 보고, 상대 프로필도 보고, 회사 공지도 다시 봤을 거예요. 나 혼자만 기다리는 건가 싶었을 수 있어요. 끝난 거면 끝났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더 답답했을 거예요. 특히 1번 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참고, 또 물어보면 귀찮아할까 봐 참고, 돈 얘기 꺼내면 불편해질까 봐 참고, 회사에 다시 확인하면은 조급해 보일까 봐 참았던 모습이 보여요. 근데 마음은 계속 거기에 가 있었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자기 전에 휴대폰 다시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림부터 본 적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칠성님이 계세요. 칠성님이 앞에 서면 날짜가 중요해요. 아무 때나 툭 오는 일이 아니라 8월에 작은 신호가 먼저 오고 9월에 실제 결과가 붙는 식으로 보여요. 1번 분들이 조급해 한다고 빨리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끊긴 것도 아니었고요. 순서가 밀려 있었던 일, 담당자가 붙잡고 있던 일, 상대가 말할 타이밍을 못 잡던 일, 돈이 처리 순서를 기다리던 일이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 8월에는 이거 별거 아닌가 싶은 말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누가 가볍게 던진 말, 단체방에서 올라온 공지, 예전 문의에 대한 답장, 저장 안 된 번호의 부재중 전화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 옆에는 다듬이돌이 보여요. 1번 분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참고, 버티고, 아끼고, 혼자 책임진 시간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미루고,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삼키고, 일 때문에 쉬고 싶어도 버티고, 가족 문제 때문에 속으로 sak인 게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어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마음을 눌렀는지요. 다듬이돌은 그냥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를 만큼 버틴 흔적이에요. 1번 분들은 나도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누구를 이기고 싶다기보다 이제는 답을 받고 싶고 기다리던 돈을 받고 싶고 말이 끊긴 사람에게 설명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카드가 그대로 잡고 있어요. 그다음 화로가 보여요. 불씨가 아직 남아 있어요.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에요. 끊긴 연락, 답 안 온 회사, 미뤄진 정산, 흐지부지된 제안, 가족 안에서 꺼내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작은 말이 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때 얘기 아직 가능하세요? 이번 주 안에 답 드릴게요. 정산일 확인해 볼게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짧아서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달을 기다렸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한 줄만 보내니까요. 그런데 그 한 줄이 닫힌 걸 다시 여는 시작이에요. 1번 분들은 그때 바로 감정부터 쏟지 말고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속에는 우물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였죠. 상대는 조용하고 담당자는 연락이 없고 돈은 안 들어오고 가족은 말을 안 하고 회사는 공지를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확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1번 분들만 혼자 기다린 것처럼 느꼈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우물은 밖에서 보면 까맣고 조용하잖아요. 근데 안에 물은 있어요. 1번 분들 일도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을 뿐이지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목마른 건 계속 내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기도삼칠이 나오면 정해놓고 꾸준히 해야 해요. 담당자에게 확인할 일이 있으면 날짜를 정해서 물어보세요. 돈 받을 일이 있으면 입금 날짜를 확인하세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감정 섞지 말고 문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세요.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이번 달 안에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산 예정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요. 길게 쓰면 오히려 흐려져요. 짧고 정확한 말이 1번 분들한테 맞습니다. 기도삼칠은 매일 같은 마음으로 하는 카드예요. 오늘 물어보고 내일 포기하고 또 며칠 지나서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할 날짜를 정하고 한 번 물어보고 답이 없으면 다시 확인할 날짜를 정하세요. 이렇게 해야 1번 분들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밖에서는 풍경이 흔들려요. 작은 알림이 먼저 들어옵니다. 문자, 카톡, 메일, 부재중 전화, 단체방 공지, 누가 전해주는 말이 보여요. 처음부터 결과 났습니다 하고 크게 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확인 중이에요. 이번 주 안에 안내 드릴게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이런 말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알림을 잘 봐야 해요. 스팸함, 부재중 전화, 안 읽은 문자, 예전 문의 내역까지 확인하세요. 광고인 줄 알고 넘긴 메일 안에 중요한 날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나 기관에서 오는 메일은 제목이 딱딱해요. 중요한 내용인데도 제목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고 열어봐야 해요. 돈 관련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입금 예정, 정산 예정, 처리 완료 같은 단어가 보이면 꼭 확인하세요. 뒤에 제동자가 나와요. 돈이 움직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쏟아진다기보다 막혀 있던 돈이나 작은 돈이 먼저 들어오는 쪽이에요. 받을 돈 일부, 밀린 정산, 환급, 지원금, 거래처 입금, 약속했던 비용, 가족에게 받기로 한 돈이 보여요. 돈 말고도 짧은 일거리, 추가 업무, 소개받은 일, 단기 제한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8월에 소식이 오고 9월에 금액이나 날짜가 확인될 수 있어요. 제동자는 현실적인 돈이에요. 그냥 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로 끝내면 안 되고 통장에 찍히는 돈, 정산서에 적히는 돈, 담당자가 말해주는 날짜, 짧은 일거리로 받는 수입이에요. 1번 분들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 쓰지 말고 먼저 밀린 것부터 보세요. 카드값, 생활비, 미뤄둔 비용, 꼭 갚아야 하는 돈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용왕님이 계세요. 용왕님이 마지막에 계시면 막혔던 돈, 막혔던 대화, 막혔던 일정이 실제로 움직여요. 그동안 속으로만 쌓아둔 말이 있었죠. 나 혼자 참고, 나 혼자 계산하고, 나 혼자 기다렸던 것들요. 이제는 물처럼 움직입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사람이 이동하거나 가족 안에서 말이 오가게 돼요. 용왕님은 막힌 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만 물길은 길을 내야 갑니다. 1번 분들이 확인하고 정리하고 말해야 물길이 트여요.
그냥 속으로만 알아서 오겠지 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로 보면 끊긴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상대가 처음부터 길게 사과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얘기 아직 가능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번 분들은 그 연락 하나에 바로 마음 다 열면 안 돼요. 왜 연락했는지 봐야 해요. 외로워서 온 건지, 진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자기 필요 때문에 온 건지 확인하세요. 말보다 약속을 잡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예전 문제를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1번 분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상대의 짧은 말에도 마음이 확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지금 연락했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다시 애매하게 둘 거면 나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분들은 연락 문제나 약속 문제가 다시 올라와요. 그동안 내가 계속 기다리는 쪽이었는지 봐야 해요. 답장은 늦고 약속은 미루고 말은 좋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없었다면 1번 분들이 지쳤을 거예요. 8월에는 상대가 먼저 신호를 보낼 수 있고 9월에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괜찮아로 넘기지 마세요.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어. 앞으로는 약속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해요. 새 인연으로 보는 1번 분들은 갑자기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알던 사람, 단체방에 있던 사람, 일로 연결된 사람, 지인이 소개해주는 사람 쪽이에요. 처음부터 뜨겁게 오는 인연보다 연락이 오가면서 천천히 확인하는 인연이 보여요. 상대가 내 생활에 맞는 사람인지 보세요. 연락만 잘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시간 내는 사람이 좋아요. 직장이나 일로 보면 기다리던 답이 들어와요. 면접 결과, 담당자 연락, 업무 제안, 자리 이동, 짧은 프로젝트, 추가 수입이 될 일이 보입니다. 이미 포기하려던 곳에서 뒤늦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아직 가능하세요? 이번 건 다시 진행됩니다. 일정 조율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좋다고 바로 받지 마세요. 금액, 기간, 역할, 마감일, 담당자 이름을 확인해야 해요. 말로 들은 건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게 좋아요. 1번 분들은 기회가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지? 조건이 안 좋아서 나한테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맡을 일이 정확히 뭔지, 돈은 언제 받는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봐야 해요. 직장 안에 있는 분들은 상사나 동료에게서 말이 올 수 있어요. 팀 이동, 업무 변경, 대신 맡아달라는 요청, 새 프로젝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때 1번 분들은 또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면 안 돼요. 일은 맡을 수 있어도 조건이 있어야 해요. 마감일, 업무 범위, 같이 하는 사람, 보고할 사람을 확인하세요.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일만 늘고 보상은 없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돈으로 보면 받을 돈이 움직입니다. 다만 감정으로 기다리면 또 늦어질 수 있어요. 정산일을 물어봐야 하고 입금 날짜를 확인해야 하고 금액이 맞는지 봐야 해요. 통장 알림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흩어 쓰지 말고 카드값이나 밀린 비용부터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들어오는 돈은 1번 분들 마음을 조금 살려주는 돈이에요. 아주 거창한 한방보다 그래도 이걸로 이번 달은 넘기겠다 하는 돈으로 보입니다. 가족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날짜를 물어보세요. 언제 줄 수 있어? 보다 이번 달 며칠쯤 가능할까? 이렇게요. 날짜를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가족이나 집안으로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생활비, 부모님 문제, 형제 사이, 돈 이야기, 집안일 분담, 이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눈치만 보던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이건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돈 문제는 날짜를 정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됩니다. 1번 분들은 가족 문제에서도 너무 오래 혼자 참았어요. 말 꺼내면 불편해질까봐,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런데 8월과 9월에는 대화가 필요해요. 안 하면 또 1번 분들만 기다리게 됩니다. 집과 관련해서는 우편함, 관리비 문자, 부재중 전화, 집주인 연락,
부동산 연락을 확인하세요. 작은 알림 하나 놓치면 나중에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현관 앞에 쌓인 우편물, 문자 고지서, 관리비 내역, 집 관련 계약서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집 안에서 미뤄둔 서류도 같이 확인하세요. 일반 분들은 작은 종이 하나, 문자 하나에서 다음 일정이 잡힐 수 있어요. 또 현관 쪽이 중요해요. 우편물 쌓아두지 말고 오래된 고지서 버리고 필요한 건 따로 모아두세요. 문 앞이 막히면 연락도 놓치기 쉽습니다. 8월에는 작은 연락이 먼저 와요. 문자, 카톡, 메일, 부재중 전화, 단체방 알림이에요. 처음엔 짧게 와요. 확인했어요. 이번 주 안에 답 드릴게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이런 말이 시작입니다. 8월은 확인하는 달이에요. 누가 연락했는지, 왜 연락했는지, 돈은 언제 움직이는지, 어떤 일정이 잡히는지 봐야 합니다. 8월에 1번 분들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소식은 왔는데 확정은 안 됐으니까요. 그때 바로 불안해하지 말고 다음 질문을 해야 해요. 언제까지 확인하면 될까요? 제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요. 9월에는 실제 결과가 붙어요. 입금 날짜, 약속 날짜, 면접 일정, 담당자 답변, 가족 대화, 일 제안이 현실로 잡힙니다. 8월에 온 연락을 9월에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9월에는 미루면 안 돼요. 답장할 건 답장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조건 볼 건 조건을 봐야 합니다. 9월에 돈이 들어오는 분들은 바로 계획을 세우세요. 9월에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애매하게 웃고 넘기지 마세요. 9월에 일 제안을 받는 분들은 계약이나 조건을 남겨두세요. 1번 분들 주의할 점은 하나예요. 연락이 왔다고 바로 감정부터 터뜨리지 마세요. 오래 기다린 거 맞아요. 서운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어?부터 나오면 대화가 닫힐 수 있어요. 먼저 왜 연락했는지, 뭘 하자는 건지, 다음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돈은 금액을 보고, 일은 조건을 보고, 사람은 행동을 보세요.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감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1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 안에 문자함, 메일함, 부재중 전화, 스팸함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낮 시간에 짧게 문의하세요.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정산일 확인 부탁드려요. 이 정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연락은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정성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오늘 해야 할 확인을 피하지 않는 것도 정성이에요. 1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에는 연락이 오고 9월에는 돈이나 일정이 확인됩니다. 연락, 입금, 담당자 답변, 가족 대화, 일 제안이 현실에서 움직여요. 기다리던 일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춰 있던 거예요. 이번에는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1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2번 고르신 분들, 숨겨져 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내가 왜 불안했는지 알게 돼요. 누가 말하지 않은 것, 내가 알면서도 덮어둔 것, 미루어둔 결정, 마음속에 계속 걸리던 말이 드러납니다. 무섭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망가뜨리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번 분들은 감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게 많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돈이 이상하게 새는 것, 회사에서 나만 모르는 얘기가 있는 것, 가족이 말을 돌리는 것, 계약 내용 중에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 이런 걸 아니겠지 하면서 넘겼던 모습이 보여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게 이어갈 수 있어요. 이번 소품은 명두 은비판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8월과 9월에는 찜찜했던 말, 돈 문제, 관계 문제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번 분들 앞에는 명두가 있어요. 명두가 나오면 대충 넘어간 걸 그냥 두지 않아요. 상대 말, 돈 문제, 가족 문제, 계약 내용, 직장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 내 마음속에서 계속 걸리던 걸 똑바로 보게 합니다. 이번 분들은 사실 몰랐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게 있어요. 상대의 말투, 돈 새는 구멍, 가족 안에서 불편했던 말, 회사에서 나만 손해보는 구조, 내가 계속 피하던 선택까지요.
명두는 신령 앞에 두는 물건이에요. 사람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비추는 물건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8월에 '아 내가 느낀 게 맞았구나.'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뒤에는 장막이 있어요. 뭔가가 가려져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번 분들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런데 이제 계속 외면하기 어려워요. 8 월과 9 월에는 확인하게 됩니다. 장막은 남이 쳐 놓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쳐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누구 탓만 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봐야 해요. 진짜로 상대가 숨긴 건지, 내가 확인을 미룬 건지, 둘 다 있었는지요. 현재에는 맑은 물그릇이 놓여 있어요. 이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제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화내면서 보면 틀리게 보고 겁먹고 보면 더 크게 보여요. 이번 분들은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요. 상대가 한 말, 실제로 한 행동, 주고받은 문자, 돈이 오간 날짜, 약속한 시간, 서명한 내용, 이런 걸 하나씩 보세요.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맑은 물그릇이 옆에 있으면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누가 나쁘다, 내가 바보다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사실만 꺼내 보세요. 언제 말했는지, 언제 답이 없었는지, 얼마가 빠졌는지, 어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요. 속에는 보자기가 있어요. 덮어둔 게 있습니다. 오래된 대화, 말 못한 서운함, 확인하지 않은 서류, 미룬 답장, 묻어둔 돈 문제, 가족 안에서 덮어놓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그걸 계속 덮어두면 더 불안해져요. 열어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대화를 해야 하고, 돈이라면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서류라면 읽어봐야 하고, 집안 문제라면 말을 꺼내야 해요. 보자기는 감춰둔 물건을 싸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싸두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헷갈려요. 이번 분들 마음도 그랬어요. 서운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미련인지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풀어봐야 해요. 행동에는 소금이 나와요. 이번 분들은 정리가 필요해요. 사람도 정리, 물건도 정리, 말도 정리, 돈도 정리해요. 흐린 말 오래 붙잡지 마세요. 나중에 알아서 괜찮겠지 이런 말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확인하고 아닌 건 끊고 더러운 건 닦아내야 해요. 차단해야 할 연락은 차단하고 정리해야 할 물건은 버리고 지워야 할 대화는 지우세요. 소금은 실제 행동이에요. 방에 오래 둔 물건 치우고 싱크대 닦고 세면대 닦고 유리창 닦고 거울 닦고 오래된 물컵 버리는 것부터 해도 돼요. 이번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닦아야 머리도 정리됩니다. 밖에는 문살이 보여요. 밖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누군가 말을 전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남이 내 상황을 엿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아무에게나 속마음을 다 말하면 안 돼요. 믿을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특히 8월과 9월에는 카톡 캡처, 말 옮기기, 단체방 이야기, 가족 사이 전달 말 조심해야 해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살은 안에서 밖을 보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번 분들은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내 말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든 가족 사이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확실하지 않은 말은 옮기지 마세요. 결과에는 도장이 찍혀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약속, 관계 정리, 서명, 승인, 결과 통보처럼 뭔가가 확정됩니다. 이번 분들은 애매하게 끌던 일이 한 번은 정리되어 사람과의 관계도 선을 긋게 되고 돈 문제도 날짜를 정하게 되고 직장이나 집안에서도 또 누가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게 될 수 있어요. 도장은 책임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기면 안 돼요. 특히 서명할 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작은 글씨, 날짜, 금액, 책임 범위, 위약금, 조건을 봐야 해요. 말로는 좋게 들려도 글자가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해수관음님이 계세요. 해수관음님이 마지막에 계시면 마음이 무너지도록 두지 않으세요. 드러나는 사실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고 나서 오히려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불안했던 것보다 알고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이번 분들은 8월에 보고 9월에 정리합니다. 사람이든 약속이든 돈이든 집안 문제든 눈 감고 있던 걸 제대로 보게 돼요. 관음님이 끝에 계시니까 벌 주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제 사실을 보고 마음을 씻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연애나 인연으로 보면 상대의 속내가 보입니다. 말은 다정한데 행동이 없던 사람, 연락은 하는데 약속을 안 잡던 사람, 애매하게 붙잡아 두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애매하게 계속 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답이 흐리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답을 피하고 웃고 넘기고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이번 분들도 더 끌려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언제 볼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난 문제를 어떻게 할지 말해요. 계속 감정만 흔들고 구체적인 말이 없으면 이번 분들이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 있는 분들은 약속을 다시 봐야 해요. 돈 문제, 연락 문제, 만나는 횟수, 가족 문제, 미래 이야기를 계속 피했다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예민하다고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지점을 정확히 말하고 상대가 행동을 바꾸는지 봐야 해요. 말로는 다 맞다고 해도 행동이 그대로면 이번 분들이 또 지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내가 뭘 바라는지 말했는데 네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이렇게 가야 해요. 직장으로 보면 회사 안에서 몰랐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업무 배정, 부서 이동, 평가, 계약 조건, 누가 뒤에서 한 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소문만 믿지 말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업무는 제가 맡는 게 맞을까요? 계약 조건 다시 확인 가능할까요? 부서 이동 이야기가 실제로 진행 중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말보다 문서, 문자, 메일이 중요해요. 이번 분들은 회사에서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말을 아끼거나 나만 늦게 알거나 내 일이 아닌 걸 슬쩍 넘기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나중에 책임이 이번 분들한테 올 수 있어요. 돈으로 보면 새는 돈이 보입니다. 자동이체, 구독료, 카드값, 가족에게 나가는 돈, 대신 내준 돈, 안 받은 돈을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날짜와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돈 이야기는 미안해서 넘기면 또 반복돼요. 누가 서운해 할까봐 말 못한 돈이 있으면 이번에는 차분하게 말하세요. 이 돈은 언제까지 정리 가능할까? 이번 달부터는 나누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이 필요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았다면 이번엔 확인해야 해요. 내가 계속 내고 있었는데 상대가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건 이번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족으로 보면 집안에서 덮어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 문제, 형제 사이 돈 문제, 배우자와의 약속, 자녀 문제, 생활비 이야기가 보입니다. 누가 나쁘다는 말보다 서로 말하기 싫어서 미뤘던 얘기가 올라오는 쪽이에요. 이번에는 날짜 잡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가족이라고 대충 넘기면 더 오래 갑니다. 가족일수록 금액, 날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까? 부모님 병원 일정은 누가 갈까?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집으로 보면 비치는 곳을 닦아야 해요. 거울, 유리, 창문, 세면대, 싱크대처럼 내가 자주 보는 곳이 보여요. 오래 둔 물그릇이나 먼지 낀 유리도 정리하세요. 집안이 흐리면 생각도 더 흐려져요. 집주인 연락, 관리비, 계약서, 서명할 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8월에는 닫고 확인하고 9월에는 계약이나 약속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명두가 앞에 있는 이번 분들은 거울을 깨끗이 닦아보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보는 거울, 현관 거울, 화장대 거울, 욕실 거울이요. 눈에 보이는 걸 닦으면 내가 미루던 문제도 더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8월에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자 하나, 통장 내역, 누가 전해준 말,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내가 느낀 게 맞았네 할 수 있어요. 화부터 내지 마세요. 캡처, 날짜, 금액, 약속한 말, 실제 행동을 먼저 보세요. 8월에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헷갈려요. 확인한 것만 믿으세요. 누가 뭐라고 했다는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직접 보고, 직접 묻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9월에는 정리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돈 문제 날짜를 정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가족과 역할을 나누게 돼요. 9월에는 말로만 넘기지 말고 문자나 메일로 남기세요. 특히 서명할 일, 약속할 일, 돈이 오가는 일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글자 하나가 나중에 도장처럼 남을 수 있어요. 9월에 이번 분들은 이제 더는 애매하게 안 둔다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든 돈이든 일터든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번 분들 주의할 점은 소문이에요. 아무한테나 속마음 다 말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중요한 건 글로 확인하세요. 내가 들은 말과 내가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이 전한 말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특히 카톡으로 누군가 욕하거나 회사 얘기 길게 쓰는 건 조심하세요. 캡처로 돌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말이 증거로 남는 시기예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집안에 오래 둔 물그릇이나 비치는 물건을 깨끗이 닦아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흐린 것은 거치고 바른 것만 보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8월과 9월에는 서명, 약속, 답장, 계약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날짜, 금액, 조건, 상대가 실제로 한 말을 꼭 보세요. 정성은 내 눈을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번 분들은 모른 척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정성이에요. 이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에는 감춰진 말이나 사실을 알게 되고 9월에는 계약, 약속, 관계, 돈 문제를 정리합니다. 팩트만 보세요. 느낌보다 문자, 말보다 행동, 말 약속보다 글이 중요합니다. 이번 분들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연락과 문서가 같이 움직입니다. 3번 분들은 8월부터 소식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문자, 전화, 카톡, 메일, 서류, 요청, 계약서, 신청 결과, 담당자 답변이 같이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 알림이 오고 내가 직접 써야 할 문서도 생깁니다. 이번에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써야 해요. 3번 분들은 특히 휴대폰과 메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자 하나, 첨부 파일 하나, 신청서 하나가 9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응원이 다음 풀이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3번 소품은 붉은 방울끈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곧 연락이나 결과가 들어올 걸 몸이 먼저 느낀 거예요. 8월과 9월에는 휴대폰, 메일, 서류를 놓치면 안 됩니다. 3번 분들 앞에는 신호동자가 있어요. 이건 직접 소식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누가 말로 전해줄 수도 있고, 문자로 올 수도 있고, 전화로 올 수도 있고, 메일로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3번 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답 없는 채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잘 봐야 해요. 이번엔 놓치면 아까운 연락이에요. 저장 안 된 번호라도 한번 확인하고 메일 제목이 딱딱해도 열어보세요. 제출 안내, 결과 안내, 계약 관련, 확인 요청. 이런 제목이 보이면 바로 확인해야 해요. 지난 자리에는 매듭이 있어요. 그동안 묶여있던 일이 있었어요. 사람 문제라면 말이 꼬였고, 문서 문제라면 서류가 멈췄고, 돈 문제라면 정산이나 입금이 늦었고, 일 문제라면 담당자나 결정권자가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이 매듭 때문에 계속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답이 없지? 내가 다시 연락해야 하나? 이거 아직 살아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었죠.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누가 풀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류가 빠진 건 아닌지, 답장을 놓친 건 아닌지, 조건이 애매한 건 아닌지 봐야 해요. 현재에는 방울끈이 보여요. 알림이 이어집니다.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오면 그 다음 말이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문자가 오고 이어서 전화가 오거나 메일이 오고 그 다음 서류 요청이 오거나 누군가 말을 꺼내고 그 뒤에 약속이 잡힐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8월에 첫 신호를 받으면 바로 정리해야 해요. 무슨 내용인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하세요. 방울끈은 줄이 이어져 있어요.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연락을 대충 넘기면 뒤에 오는 걸 놓칠 수 있어요. 속에는 장지가 있어요. 아직 쓰이지 않은 종이에요. 3번 분들은 앞으로 작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원서, 신청서, 계약서, 답장, 사과문, 설명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확인서 같은 게 보일 수 있어요.
말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글로 남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보다 문장이 중요해요. 대충 네 하고 넘기지 말고 내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글로 남겨야 합니다. 장지가 비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쓸 말이 남았다는 거예요. 3번 분들은 답장 하나도 오늘 바꿀 수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안 되고 너무 짧게만 써서 오해 남겨도 안 됩니다. 행동에는 붓이 있어요. 3번 분들은 직접 써야 해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답장을 보내야 하고 신청해야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메일을 써야 하고 담당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야 해요. 문장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은 줄이고 날짜와 내용과 요청을 분명히 쓰세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첨부 서류는 이것으로 맞을까요? 계약 조건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문장 하나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특히 말하면 알아듣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상대가 알아듣게 써야 해요. 밖에는 도장이 나와요. 외부에서 확정이 들어옵니다. 합격, 승인, 계약, 입금, 서류 통과, 자리 배정, 최종 답변이 보입니다. 이건 말로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찍히는 겁니다. 문자에 뜨고 메일에 오고 계약서에 들어가고 통장 내역에 남는 일이에요. 3번 분들은 이때 좋아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날짜와 조건을 같이 봐야 해요. 도장은 확정이에요. 그런데 확정은 책임도 같이 옵니다. 합격하면 다음 준비가 필요하고 계약하면 조건을 지켜야 하고 입금되면 정산을 해야 해요. 결과에는 비단함이 보여요. 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크게 보였던 기회가 아니라 조용히 닫혀 있다가 열리는 제안이에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곳, 전에 지원한 곳, 잠깐 멈췄던 계약, 보류됐던 일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 관심 있으세요? 이 조건으로 진행 가능하세요? 이번에 자리가 났어요. 계약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비단함은 아무거나 담는 함이 아니에요. 귀한 걸 담습니다. 3번 분들한테 오는 제안 중에는 지금 당장 크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조건은 봐야 해요. 귀한 제안이어도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글문도사가 계세요. 3번 분들은 글이 살립니다. 전화로 들은 말도 메모하세요. 담당자 이름, 날짜, 금액, 조건, 마감일을 적어두세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 끝나고 바로 문자나 메일로 확인받으면 더 좋아요.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맞을까요? 이 한마디가 3번 분들을 지켜줘요. 글문도사가 마지막에 계시면 공부, 자격, 문서, 계약, 발표도 같이 봅니다. 시험 준비하는 분, 서류 제출하는 분, 계약 기다리는 분, 결과 발표 기다리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연애나 인연으로 보면 상대가 연락만 하는지, 실제 약속까지 잡는지 봐야 해요. 보고 싶다보다 언제 볼까가 중요하고 미안해보다 앞으로 이렇게 할게가 중요합니다. 말만 예쁜 사람보다 약속을 잡고 지키는 사람이 맞아요. 3번 분들은 애매한 말에 약합니다. 상대가 다정하게 말하면 또 믿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속을 보세요. 날짜를 잡는지, 시간을 지키는지, 지난 문제를 말로만 넘기지 않는지 봐야 해요. 써민 분들은 관계 이름을 확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연락만 하는 거야? 만날 생각은 있는 거야?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재회 쪽이면 상대가 다시 연락해도 말만 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그때 미안했어. 라고 해도 행동이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돼요. 3번 분들은 이번에 문장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대화 후에도 오늘 얘기한 대로 이번 주에 보기로 한 거 맞지? 이렇게 남겨두세요.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하는 건 집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면 합격 문자, 면접 결과, 부서 이동, 새 업무 제안이 보입니다. 예전에 넣었던 서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메일함을 매일 확인하세요. 답변 기한 놓치면 아까워요. 담당자 이름, 면접 시간, 제출 마감일을 꼭 적어두세요. 3번 분들은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면 놓칠 수 있어요. 알림 오면 바로 열어보고 바로 캘린더에 적어야 합니다. 면접 보는 분들은 면접 장소, 시간, 준비물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 면접이면 링크가 제대로 왔는지 봐야 해요. 직장 안에 있는 분들은 부서 이동,
업무 변경, 새 프로젝트 계약 연장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만 들은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상사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도 최종 공지나 메일을 봐야 합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제안이면 보상이나 역할을 확인하세요. 말만 좋은 제안은 나중에 3번 분들만 바빠질 수 있어요. 돈으로 보면 입금 내역, 정산서, 계약금, 환급금이 보여요.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지 말고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약속한 금액이 맞는지, 일부만 들어온 건지, 세금이나 수수료가 빠진 건지 봐야 해요. 계약금이 들어오는 분도 있고, 환급처럼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 돈도 보여요.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 풀고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먼저 카드값, 밀린 비용 꼭 써야 하는 곳부터 정리하세요. 3번 분들 돈은 문서와 연결돼요. 계약서, 정산서, 영수증, 입금 내역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족으로 보면 가족끼리 말로만 하던 걸 문자로 남기는 게 좋아요. 생활비, 집안일, 부모님 문제, 돈 분담은 날짜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대충 말로 넘기면 나중에 또 헷갈려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 누가 언제까지 챙기는지, 누가 담당할 건지 짧게라도 남겨두세요. 가족끼리 문자를 남기는 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싸움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번 분들은 가족 안에서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이야기는 더 그래요. 집으로 보면 계약서, 관리비, 입주일, 수리 일정이 보입니다. 집주인, 부동산, 관리사무소, 이사업체, 수리기사와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로 들은 일정은 캘린더에 바로 적어두세요. 9월에는 집 관련 서류나 일정이 확정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은 글씨도 보세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수리 책임,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번 분들은 집 문제에서도 문서가 중요해요. 말로 괜찮아요 들은 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연락이 먼저 옵니다. 문자, 전화, 카톡, 메일, 공지, 서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받은 내용을 바로 정리하세요. 답장할 것, 확인할 것, 다시 물어볼 것을 나누어야 해요. 8월에 들어온 연락을 대충 넘기면 9월에 바빠질 수 있어요.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8월에는 새 연락이 많을 수 있으니 알림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씩 처리하세요. 급한 것, 중요한 것,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나누면 돼요. 9월에는 확정이 붙습니다. 계약, 승인, 합격, 입금, 자리 배정, 일정 확정이 보입니다. 8월에 준비한 서류가 9월 결과로 이어져요. 9월에는 도장 찍듯 결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만큼 책임도 같이 옵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합격하면 출근 준비, 계약하면 서명, 입금되면 정산, 자리 배정되면 일정 조율이 따라옵니다. 9월에는 바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3번 분들 주의할 점은 대충 읽는 거예요. 첨부 파일, 작은 글씨, 날짜, 금액, 담당자,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전화로 들은 말은 바로 메모하고 문자로 다시 확인받으세요. 좋은 소식이 와도 조건을 안 보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겨요. 이번에는 꼼꼼함이 복이에요. 특히 계약서나 신청서에서 작은 글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체크박스, 동의 항목, 자동 연장, 환불 조건 같은 것도 보세요.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메일함, 문자함, 스팸함을 정리하세요. 기다리는 결과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두세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답을 기다리는지 적으면 다음 행동이 보여요. 그리고 말로 들은 약속은 꼭 글로 남기세요. 말씀 주신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맞을까요? 이 한마디가 3번 분들을 지켜줘요. 잠들기 전에는 내일 확인할 문서 3가지만 적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보면 덜 놓칩니다. 3번 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에는 연락이 오고 9월에는 합격, 승인, 계약, 입금이 확인됩니다. 문자, 메일, 계약서, 통장 내역을 꼭 보세요. 연락과 문서가 같이 움직이니까 대충 넘기지 말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3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지난 걸 치우고 새 약속이 들어옵니다. 4번 분들은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난 사람, 지난 일, 지난 장소, 예전에 미뤄둔 제안이 다른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치워야 할 게 있어요. 미룬 답장, 오래된 대화방, 안 맞는 사람, 끝난 일,
집안에 방치한 물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4번 분들은 새 걸 받고 싶은데 손에는 예전 것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와도 마음이 복잡하고 새 제안이 와도 선뜻 못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4번 소품은 흰 비단 장막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온 분들은 새일을 받기 전에 정리할 사람이나 장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8월에는 치우고 9월에는 새 약속이 잡힙니다. 4번 분들 앞에는 맞이굿이 있어요. 이건 새 손님을 맞는 카드예요. 새 사람, 새 제안, 새 자리, 새 일, 새 약속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집 앞을 쓸고 필요 없는 걸 치우고 지난 일을 뒤로 보내야 들어옵니다. 4번 분들은 새 걸 받고 싶으면서도 오래된 걸 쥐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럼 새 게 들어와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맞이굿은 실제로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현관 치우고 미룬 답장 보내고 끝난 대화방 정리하고 안 맞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해요. 지난 자리에는 뒷전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 있어요. 끝난 관계, 끝난 일, 끝난 마음, 끝난 직장 이야기, 더 붙잡지 않아도 되는 책임이 보입니다. 4번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겨뒀을 수 있어요. 완전히 놓기 아쉬웠거나 억울했거나 미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뒤로 보내야 해요. 지나간 걸 계속 붙잡으면 새 제안이 와도 제대로 못 봅니다. 뒷전은 뒤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앞에 두고 보면 새 사람이 들어와도 비교하게 되고 새 일을 받아도 예전 상처 때문에 겁이 나요. 현재에는 턱없이 보여요. 자리가 바뀝니다. 집, 방, 책상, 직장 자리, 일하는 공간, 생활 루틴이 바뀔 수 있어요. 이사까지 가는 분도 있고 방 정리나 가구 배치, 사무실 자리 이동, 부서 변경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턱없이 나오면 내가 발 딛는 곳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 마음 불편하게 하는 물건을 치우세요. 4번 분들은 특히 문 앞, 현관, 창가, 침대 밑이 중요해요. 거기 쌓인 게 있으면 치우세요. 집 안에 쌓인 물건이 마음에도 쌓입니다. 속에는 미륵불이 계세요. 이건 갑자기 만든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일이 이제 올라옵니다. 4번 분들이 이건 끝났나 보다 하고 넘겼던 것도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올 수 있어요. 기다린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전 제안이 다른 조건으로 들어오거나 전에 포기한 일이 새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 똑같이 받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조건을 보고 받아야 합니다. 미륵불이 속에 계시면 오래 기다린 뒤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다시 해도 되나? 이 사람을 다시 받아도 되나? 이 제안이 진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행동에는 발원문이 있어요. 4번 분들은 원하는 걸 분명히 적어야 해요. 좋은 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새 자리, 새 사람, 새 일, 새 집, 새 약속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글로 적어야 마음이 정리돼요. 그리고 실제 행동도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치울지, 누구에게 답장할지, 어떤 제안을 받을지, 어떤 관계는 정리할지요. 4번 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또 미뤄요. 적어야 움직입니다. 종이에 적으면 내 마음이 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지? 나는 어떤 일을 더는 하고 싶지 않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느낌이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밖에는 부채가 보여요. 밖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누군가가 제안을 가져오거나 주변 일정이 바뀌거나 갑자기 약속이 당겨질 수 있어요. 사람이 소개를 해주거나 직장에서 다른 자리를 말하거나 가족이 이사나 집안 정리를 꺼낼 수 있어요. 다만 바람 따라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 보여도 시간, 돈, 책임을 봐야 해요. 부채바람은 시원하지만 너무 세면 정신이 없잖아요. 4번 분들은 갑자기 들어온 제안에 들뜨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결과에는 비단이 보여요. 귀한 제안, 좋은 조건, 부드럽게 정리되는 일이 들어옵니다. 새 사람을 만나도 거칠게 들어오지 않고 새 일이 들어와도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은 덜해요. 다만 비단은 잘 접어야 해요.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4번 분들은 이번에 품위 있게 정리하고 품위 있게 받아야 해요. 싸워서 끊는 것보다 조용히 거리 두는 게 더 나아요. 비단은 함부로 구기면 안 되잖아요.
4번분들 마음도 그래요. 누가 내 마음을 함부로 구기게 두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산신님이 계세요. 산신님은 터전을 지켜주세요. 4번분들은 결국 내 자리를 다시 잡습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자리 말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요. 집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내가 계속 불편했던 곳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산신님이 마지막에 계시면 당장 좋아 보여도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운 제안은 조심하세요. 산신님은 뿌리를 보세요.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내 생활을 무너뜨리면 안 맞습니다.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오래 할 수 있는 일,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봐야 해요. 연애나 인연으로 보면 새 사람이 들어오거나 예전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예전 사람이 오면 똑같은 방식인지 보세요. 또 애매하게 굴면 받지 마세요. 새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같은지 봐야 해요. 4번분들은 설렘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봐야 해요. 예전 사람이 돌아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바로 판단하기보다 이번에는 뭘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둘 거면 나는 어렵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있는 분들은 관계 안에서 정리할 말이 나와요. 계속 미뤄둔 약속, 가족 문제, 돈 문제, 만나는 방식, 연락 문제를 말하게 될 수 있어요.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면 싸움이 돼요. 짧게 말하세요. 나는 이 방식이 힘들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또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는 어렵다. 이렇게요. 4번분들은 이미 오래 참은 카드가 있어서 말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문장을 정리하세요. 상대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보면 자리 이동, 새 업무, 부서 변경, 이직 제안이 보입니다. 이번에 자리 하나 났어요. 이 일 다시 해볼 생각 있어요? 다른 팀에서 사람 찾고 있어요. 이런 말이 올 수 있어요. 받기 전에 시간, 돈, 책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새 자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 봐야 합니다. 특히 4번분들은 예전에 너무 많은 걸 맡았던 모습이 있어요. 새 업무가 들어오면 반갑더라도 또 내가 다 떠안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직이나 새 일 쪽으로는 소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인이 "너 이거 해볼래?" 하고 말할 수 있고 예전에 연결됐던 곳에서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조건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내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돈은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책임이 너무 많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4번분들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해요. 돈으로 보면 새 수입길이 보여요. 부업, 새 거래처, 단기 일, 소개받은 일일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조심하세요. 돈보다 몸이 먼저 지칠 수 있어요. 4번분들은 예전에 돈 때문에 무리한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금액만 보지 말고 내 시간과 체력을 같이 봐야 해요. 돈벌이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방식, 소개받은 일, 집에서 하는 일,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일이 보여요. 받기 전에 일정과 금액을 적어보세요. 가족으로 보면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집 정리, 이사 이야기, 가족 구성원의 변화, 방 배치, 생활 규칙이 바뀔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가 새 일정을 가져오거나 집안에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번분들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해요. 오래된 가족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새 일정도 복잡해져요. 가족 중 누가 이제 이렇게 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내 생활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집으로 보면 공간 정리가 강해요. 현관, 문 앞, 창가, 침대 및 오래된 박스를 정리하세요. 8월에 치우면 9월에 새 일정이 들어오기 쉬워요. 이사, 자리 이동,
방 배치 변경도 보입니다. 특히 문 앞이 중요해요. 현관에 택배 박스, 안 신는 신발, 오래된 우산이 쌓여 있다면 치우세요. 사범분들은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침대 밑에 오래 넣어둔 물건, 안 입는 옷, 마음 불편한 선물, 예전 사람과 관련된 물건도 봐야 합니다. 계속 보면 마음이 뒤로 갑니다. 8월에는 지난 걸 정리합니다. 끝난 관계, 미련 남은 사람, 안 맞는 일, 묵은 물건, 미룬 답장을 정리하세요. 계속 들고 있으면 새 제안이 와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8월에는 치우는 달이에요. 대화방 정리, 물건 정리, 사람 정리, 답장 정리가 먼저입니다. 8월에 사범분들은 괜히 예전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할 말이 있나? 아니면 외로워서 붙잡고 싶은 건가? 이 질문이 필요해요. 9월에는 새 제안이 들어옵니다. 새 업무, 새 자리, 이직 제안, 소개, 만남, 집 관련 일정이 잡힐 수 있어요. 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다른 조건으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9월에는 이거 다시 해볼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조건을 보세요. 9월의 새 제안은 반갑지만 사범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8월에 정리를 해두면 9월에 덜 흔들립니다. 사범분들 주의할 점은 지난 일을 붙잡는 거예요. 끝난 관계, 안 맞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공간을 계속 붙잡으면 새 제안이 들어와도 제대로 못 받아요. 정리해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련 때문에 남겨둔 대화방, 사진, 물건이 있다면 한번 봐야 해요. 지금도 마음을 흔드는 물건이면 치우는 게 좋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새 사람처럼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바뀐 행동이 있어야 해요. 4번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현관과 문 앞을 깨끗이 치우세요. 그리고 오래된 대화방이나 미룬 답장을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새 일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흰 종이에 짧게 적어 두세요. 내게 맞는 자리만 받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범분들은 새 걸 받으려면 먼저 손을 비워야 합니다. 사범분들 정리하면 이거예요. 8월에는 지난 것을 치우고 9월에는 새 사람, 새 자리, 새 제안이 들어옵니다. 집, 직장, 관계, 돈벌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정리하지 않으면 새게 들어와도 복잡하고 정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마음 닿으신 분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네 번호를 다 보면 8월에는 먼저 확인할 일이 생기고 9월에는 실제 결정이 따라옵니다. 1번은 연락이 먼저 오고 돈이나 결과가 뒤따라와요. 문자, 전화, 메일, 입금, 담당자 답변이 보입니다. 2번은 숨겨진 사실을 보고 관계와 약속과 돈 문제를 정리해요. 말보다 문자, 느낌보다 날짜와 금액을 봐야 합니다. 3번은 연락과 문서가 같이 오고 합격이나 승인이나 계약이나 입금이 확인돼요. 메일함, 문자함, 첨부 파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4번은 지난 걸 치우고 새 사람과 새 자리와 새 제안을 받게 돼요. 현관, 대화방,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 새 약속이 들어오기 쉬워요. 고른 번호와 지금 기다리는 일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성 보태주세요. 8월과 9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연락과 결과와 새 자리가 너무 늦지 않게 닿기를 저도 같이 정성 올리겠습니다.